우리가 옷이 이렇게 조금 찢어졌는데 찢어진 옷을 계속 입고 다녀요. 더 찢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어깨도 계속 쓰게 되잖아요. 회전근개도 좀 이미 흠집이 나기 시작했으면은 보통은 더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운동도 많이 하고 내가 직업이 어깨를 많이 써야 되고 힘 많이 써야 되고 훨씬 더 빨리 찢어지긴 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무조건 50견일까요? 사실 50견이란 말을 제가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말 그냥 50살 나이에 그냥 어깨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당할 수 있는 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물론 대부분은 그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관절낭이라는 인대가 서로 두꺼워져서 생기는 그런 병을 50견이라고 보통은 지칭을 하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우선은 50견에 해당하는 질환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어깨가 아플 수 있는 원인으로는 그 유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들, 그리고 관절 와순에 대한 질환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회전근개가 아닌 다른 어깨 주변의 힘줄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견쇄관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깨에도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 생깁니다. 어깨 아프면 무조건 수술부터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는요, 이런저런 치료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을 때, 빨리 낫고 싶을 때, 그럴 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도 진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우리가 4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 4개 중에 한 0.3개 그 정도만 찢어져도 되게 불편하고 잠에서 깨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치료를 잘 안 들어, 수술해야죠. 의자가 있어요.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좀 쓸만하죠. 의자 다리 2개 남았어요. 되게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 이것도 의자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하나 남았어요. 이거 가지고 의자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 의자에 못 앉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회전근개가 몇 개가 남았느냐, 얼마나 찢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깨를 쓰는 감각이라든지 균형 감각이라든지 근육의 성질,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회전근개가 단순히 찢어졌다 말았다 이런 걸로 수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수술 치료로 버티시는 분도 있나요? 다행히 회전근개가 그렇게 막 병의 진행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를 들어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 한 0.5개 정도 파열됐던 게 이제 하나 다 찢어질 정도로 이제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2, 3년 걸려요. 우리가 옷이 이렇게 조금 찢어졌는데 찢어진 옷을 계속 입고 다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찢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어깨도 계속 쓰게 되잖아요. 회전근개도 좀 이미 흠집이 나기 시작했으면은 보통은 더 진행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운동도 많이 하고 내가 직업이 어깨를 많이 써야 되고 힘 많이 써야 되고 훨씬 더 빨리 찢어지긴 합니다. 이미 내가 운동을 많이 해, 난 이미 어쨌든 어깨를 많이 써,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좀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찢어진 것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엄청난 놈, 진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작은 놈, 중간 놈까지는 수술의 결과가 비슷해요, 웬만해서는요. 그런데 큰 놈으로 넘어가면은 좀 아쉬워요. 아, 중간 놈일 때 꼬맬 걸. 근데 그 기준을 그냥 회전근개 하나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회전근개 하나 정도는 다 찢어졌다 해도 잘 꼬맬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근데 하나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원래대로 꼬매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회전근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팔이 자꾸 약간 느슨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잘 안 움직이게 돼요. 힘의 균형이 안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는 분명히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이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더 안 올라가요. 근데 또 좀 신기하게 이게 남이 올려주잖아요. 이게 버티라면 또 버텨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성마비라고 하거든요. 2단계까지 오면은 인공관절 할 수밖에 없어요. 어깨 인공관절이 사실 2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원래 어깨 모양대로 만든 인공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모양과 이 안에 견갑골 모양을 서로 바꿔주는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역행성 인공관절을 왜 하냐, 이걸 바꿔줘야 회전근개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회전근개가 있는 것처럼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오래 방치하셔서 그래요. 또 이제 사실 또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회전근개가 안 좋아서 꼬맸어요. 그 약간 지금 진짜 내 체질상 회전근개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은 운동상, 직업상, 취미상 자꾸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찢어졌던 거 또 꼬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꼬맬 게 별로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꼬맬 게 없어서 팔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이럴 때는 또 인공관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인공관절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하시고 나면은 수술했다고 다들 까먹으세요, 대부분은. 그냥 너무 잘 지내니까. 근데 어깨 인공관절은요, 일단 이거 안 돼요. 완전히 만세하는 거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깨를 그러니까 손을 뒤로 돌려서 이 등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안 될 가능성 꽤 있습니다. 재생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화장실 가서 이제 큰일을 보잖아요. 큰일을 보고 나서 닦아야 되잖아요. 손이 안 가기도 해요. 엉덩이를 못 만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술할 때 약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양쪽 다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손은 그래도 엉덩이를 가야 될 거잖아요. 양손 다 엉덩이 못 가면 큰일이잖아. 반대쪽 손은 어떤 요까지 가는 걸 포기하고 차라리 난 이걸 택할래. 이런 식으로 한 손은 엉덩이를 가게 우리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번은요, 일단 아껴 쓰자. 처음부터 너무 험하게 쓰지 말고. 근데 아껴 쓰다고 써도 좀 손상될 수 있잖아요. 일찍 꼬매자. 너무 손상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잘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찍 꼬매고 나서 재활 잘하자 이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서 연골을 다루는 것처럼 어깨선 회전근개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탐구해 봐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